저는 비누를 의사 되면서 안 썼어요. 기름 없이 뽀드득 소리 나고 각질 하나도 없고를 만족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어긋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항균 비누 최악인 거죠. 사람이 비누를 쓴다고 냄새가 나고 안 나는 게 아니라 물로만 잘 닦아도 냄새가 안 나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가장 흔한 가려움증은 건조증 때문에 생기는 가려움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공기가 건조한 것도 있지만 땀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피부에 습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조증이 심해지면은 그거 자체가 피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생기면서 긁게 되고 상처도 생기고, 그럼 이제 악순환인 거죠. 상처가 생기면 거기 균이 들어가거든요. 균 때문에 염증이 더 악화되고, 염증 악화되면 가렵기 때문에 더 긁고, 이 악순환 구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바로 겨울철 가려움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조증이 가장 심한 분들은 첫 번째로는 유전적으로 피부 건조증을 타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모가 벌써 이미 겨울이나 이럴 때 자꾸 허옇게 각질 생기고 가렵고, 이런 분들은 자녀분들도 대부분 건조증이 생깁니다. 즉 유전적으로 피부에 기름을 유지할 수 있는 일부 물질들이 분비가 안 될 때 건조증 생기고 아토피 피부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당분의 건조증은 유전적인 요소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연세가 드시면 이런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지방, 기름 또는 습기가 쩔어들기 때문에 가려움증, 건조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결증이죠. 세상에 때 미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때는 밀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마치 뽀드득 이렇게 해서 비누칠 하면서 때 미는 분들, 이런 분들은 피부 장벽을 다 홀라당 벗겨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건조증이 심해지고 그로 인한 염증이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때 미는 거 좋지 않다. 네 번째가 때를 안 밀더라도 그냥 바디워시, 바디 샴푸로 정말로 뽀득뽀득하게 기름칠 제거하는 분들도 역시 피부 건조증의 위험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몸에 비누를 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은요, 외부의 물질이 피부로 잘 들어갈 수 있는 투과도가 높아집니다. 물도 빨리 증발해버리지만 외부 물질도 잘 들어가서 진먼지, 등기, 꽃가루,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쉽게 피부를 투과해서 그게 알레르기, 감작이 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 비염 천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피부 건조증은 여러 가지 염증도 일으키고 알레르기도 잘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비누로 아기 때부터 뻗겨내고 그래 버리면은 이런 알레르기 체질이 더 악화될 수가 있고 몸에는 더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몸에 좋은 균들이 없어지는 거죠. 내 세포보다 더 많은 게 세균이거든요. 우리 몸에 연구를 해보면요, 피부의 발가락서부터 위까지 습한데 건조한 데 따라 부위별로 사는 균 종류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 균들이 모여서 거기에 맞게끔 되게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균들을 잘 살리면서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게 내 몸에 좋다. 그런데 비누를 자꾸 쓰고, 더군다나 항균 비누 최악인 거죠. 좋은 균을 없애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부에 균총도 망가지면서 내 면역에 좋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몸에서 냄새 나는 거의 대부분은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예 애초부터 몸에서 안배가 나는 유전자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 많죠? 그거는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샤워를 해도 냄새 납니다. 두 번째로는 몸에 물기가 많으면은 거기에 세균이 증식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시큼하고 그런 냄새를 내는데, 이거는 물로만 닦아도 다 없어지는 그런 냄새거든요. 그리고 피부를 건조하게만 유지해도 땀 많이 나지 않게 해도 냄새는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누를 쓴다고 냄새가 나고 안 나는 게 아니라 물로만 잘 닦아도 냄새 안 나는 거겠죠. 그런데 비누를 쓰는 이유는 결국은 기름기, 때 같은 거 이런 걸 벗겨내겠다는 건데, 당연히 자동차 수리하다가 많이 묻고 이러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떼내야 되겠지만,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인간 피부에 최적화된 내 몸 기름이죠. 이거를 강제로 비누로 벗겨내고 다른 인공적으로 만든 기름을 갖다 바르고 보습제,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도 전 비누를 쓰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알레르기 학회 많은 선생님들이나 알레르기 진료에 있는 많은 간호사들도 비누를 사용하는 것을 최근에는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누를 한 의사 되면서 안 썼어요. 저도 아토피 피부염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스테로이드 바르고 막 보습제 바르고 이렇게 고생을 해왔는데, 그렇게 비누칠을 안 하면서 피부 건강이 좀 굉장히 좋아졌어요. 거울에 가려움증, 다리 이런 데 막 빡빡 긁고 막 피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이러한 피부 건조증도 없어져서 그런 경우도 거의 없어졌고 피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바디 샴푸 이런 것들이 강한 알칼리예요. 근데 내 피부는 원래 약산성이 내 피부를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비누라는 거는 알칼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산성으로 만들면 거품이 또 잘 안 일어요. 또 강력한 세정을 위해서는 강알칼리가 돼야 되는데, 이 약산성 피부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그리고 바디워시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그다음 막
거품을 좀 내서 살살 쓰면은 난데 버디워시 그냥 푹 짜서 그 진한 채로 그냥 퍽퍽 바르죠? 그럼 엄청나게 강한 기름기 제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건조증이 심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신다면은 거품을 내서 살살살 그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기름은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일 좋은 거는 약산성 비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쓰는 비누들이 다 약산성 비누입니다. 정말 미끌미끌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만족감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때나 기름기는 얘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산성 비누를 쓰시는 게 피부에는 가장 좋다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팔다리나 이런 데 끝은 건조증이 심해요. 그런 데는 저는 그냥 물로만 하라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냄새가 나는 거는 물기가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기가 없으면은 균 번식 안 하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럼 물기가 그나마 있어 균 번식하는 어디냐? 겨드랑이, 사타구니, 항문, 오래 앉아있는 분들 엉덩이. 그렇기 때문에 비누 한다면은 그렇게 접혀서 땀이 촉촉하게 나는 거기만 약하게 이런 약산성 비누 또는 버디워시 거품으로만 살짝 닦아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문화에서 기름 없이 뽀드득 소리 나고 각질 하나도 없고만 이 부들부들한 거를 만족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어긋난다는 거예요. 때밀지 말라는 거는 마약이거든요. 기름기 없게끔 하는 것도 너무나 문화적으로 우리가 각인된 거다. 그게 깨끗한 거라고. 내 몸에 있는 기름은 살리면서 보습을 바르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연적으로 있는 각질을 유지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 비누칠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들 해갖고 이제 여기다 현미경을 확대해봤더니 막 각질이 막 지저분하게 나와서 와 충격받고 야 비누 열심히 해서 잘 닦아 이렇게 있는데 그 막 지저분하게 각질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게 그게 피부 보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질치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죠. 그래서 걔가 있어야지 허옇게 막 일어나는 거를 오히려 예방할 수가 있는 거고 걔네들이 없어지면은 건조해지기 때문에 허옇게 달리는 거죠. 근데 정말 비누를 안 쓰게 되면은 현미염은 각질은 두껍지만 막 건조 때문에 허옇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진다. 오히려 눈을 볼 땐 매끈한 피부가 된다. 이렇게 이제 겨울에 피부 보습 또는 어르신들 피부 건조증 때문에 가려운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보습제만 발라도 이 가려움증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있는 분들도 역시 비누를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보습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근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보습이라는 거는 습기를 막아주는 거죠. 증발하지 않게끔 피부에 머금게 해주는 건데 그냥 보습제 기름만 바르면은요 보습 효과가 있지만 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약간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기름을 발라주면은 요게 보습이 훨씬 더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샤워한 다음에 수건으로 대충 닦고 피부에 약간 물기가 있을 때 빨리 그때 보습제를 전신에 발라준다. 그래서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습제 완료 땡! 이때까지 3분 안에 끝낸다. 이게 보습의 3분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으로 너무 꼼꼼히 오래 닦으면은 나중에 다리 닦을 때 여기 다 건조해져서 물기 없어져요. 그 물층을 최대한으로 머금을 수 있어서 촉촉한 피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얼굴도 할 때도 처음에 이제 토너를 하는 게 물기를 스며들게 하는 거 있지만 토너 자체가 이제 각질층을 좀 분해시키거든요. 각질층 틈을 좀 벌려줘서 보습이나 수분이 더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뭐 하이드로 겔도 바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습 수분 크림이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은 토너하고 나서 액체가 약간 묻어있을 때 또는 그 위에 에센스나 하이드로 겔 같은 거에서 액체가 촉촉하게 흐를 때 이게 건조하기 전에 기름을 발라야지 물광 피부,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건조하지 않게끔 물을 여기다 바른 다음에 물이 마르기 전에 거기다가 기름을 바른다. 요 컨셉은 기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습제를 선택하실 때는 크게는 크림 타입이 있죠. 두 번째로는 로션 타입이 있고 세 번째가 오일 타입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알로에 액 같은 겔 같은 것도 있는데 무조건 크림 타입이 가장 보습이 잘 돼요. 그러니까 꾸덕하고 끈적할수록 보습은 잘 된다. 근데 이게 너무 끈적하고 바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물기를 첨가한 게 로션 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션 타입도 아주 묽은 게 있고 크림 수준의 꾸덕함을 느끼는 그런 로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크림에 가까울수록 보습은 더 잘 된다. 역설적으로 오일이 제일 효과가 좋을 것 같잖아요. 오일의 효과는 제일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액상 타입이나 어떤 끈적한 겔 타입 이런 것들은 역시 기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습 효과 자체로는 떨어진다. 그래서 보습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겔 같은 거는 먼저 바르고 그다음 그게 마르기 전에 거기에 추가로 이런 기름을 발라주는 게 보습에는 더 좋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토피병 환자들이 쓰는 그런 보습제에는 기능성 물질들이 많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물질들이 풍부히 들어가 있는 그런 보습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말 별거 없다 그러면 바셀린 바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아토피버 환자는 말고 보통 그냥 보습할 때 이 바셀린 자체가 보습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가성비로는 압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건조증에는 이런 바셀린 바르는 것도 좋고, 실제로 많은 그런 보습 크림들이 바셀린 기반에 거기에 여러 가지 좋다는 걸 섞은 제품들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건조증에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막 기술적으로 막 뭐가 좋다 이렇게 나가지만 내가 매일 보습제를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보습제 매일 쓰는 사람이 아까 3분 법칙 최고의 뭐 과학을 다 넣은 보습제를 그냥 가끔 쓰는 것보다는 매일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그런 제품 사셔서 열심히 매일 쓰면은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주로는 아나 제로 제품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어떤 걸 쓰셔도 좋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 세탑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크림, 손가락 퍼서 쓰는 게 있어요. 그게 가성비도 좋고 보습도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비싼 거 쓰고 애들은 그냥 그런 거 양으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염증은 다 밤에 나빠져요. 그 이유는 내 몸에 코티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우리 스테로이드 하면 보통 막 오래 바르면 나빠 뭐 이런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내 생명을 유지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왕창 분비가 되는 게 보통 아침 6시에서 7시 그때 이제 많이 분비가 돼서 쭉 떨어지다가 밤이나 새벽에 최소가 되거든요. 그럼 스테로이드 분비될 때는 에너지가 나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몸에 염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열도 떨어지고 모든 피부 염증, 기염, 천식 다 좋아져요. 그러다가 밤 때 이 스테로이드가 내 몸의 혈액에서 없어지면은 그때 몸도 피곤하고 찌뿌둥해지면서 염증도 나빠지기 때문에 피부에 아까 건조증 때문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밤에 더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부염도 밤에 더 가려워지고 두드러기도 밤에 더 나빠지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긁어서 나는 기억은 안 나지만 숙면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숙면 때는 정말 축 늘어지는데 그때 막 가렵다고 막 느껴지면요. 뇌는 이거를 깨요. 미세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막 긁고 막 이러게 되면서 숙면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면 질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단순하게 피부의 어떤 외모나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숙면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려움 없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꼭 보습을 잘 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피부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체 조직들이 팽팽하게 붙어 있어서 이 물이 증발한 걸 막아주거든요. 이 조직 자체가 이제 슬슬 풀어지면서 느슨해져요. 그러면서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 기능이 떨어지면서 훨씬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세라마이드서부터 몸에 다양한 기름 성분들이 여기를 보습을 해주고 피부 벽돌 사이에 딱딱 막아주는 것처럼 그런 기름 성분 자체가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보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땀도 잘 안 나요. 땀샘 분비의 자극 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피부에 물도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기름도 없어지고, 그래서 연세 드시면서 겨울만 되면 피부가 빡빡 긁고 가렵고 각질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어르신분들이 이제 어르신 냄새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은 몸에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과 연관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산화가 되면서 나는 독특한 또 냄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샤워를 물로 계속만 해도 없어지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빡빡 긁고 하다 보니까 샤워도 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땀도 안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냄새도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습을 열심히 하시면서 물로는 자주 하시고 그럼 냄새도 안 나고 건강히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렵다는 행위는 사실 통증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아프다, 이것도 신경이 건들지 마라, 거기 움직이지 마라,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게 우리 몸에 당연한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은 상처 나는데 계속 어디 부딪히고 손 대고 이러다 보면 거기가 상처 더 나게 되는 거거든요. 뼈 부러지고 아파야지 안 움직이지. 마찬가지로 가려움증도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어떤 벌레나 다른 나쁜 거로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 물질들이 그 똑같은 신경을 자극을 해서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가렵다는 것도 통증 같은 거 신경 반응인데, 문제는 이제 거기 가려운 데를 긁다가 옆으로 이제 점점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만 가려운데 자꾸 이렇게 손으로 긁다 보면은 주변에 자극을 줘서 손상을 주기 때문에 또 거기가 따갑고 가렵게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를 또 긁으면 주변에 다른 통증과 자극을 또 주면서 거기를 있게끔 만들다가 거기가 또 손상이 돼서 또 따갑고 가렵고 이게 점점 넓어요. 그래서 등 가렵다 이럴 때 참고 있으면은 15분 있다가 이렇게 좋아지지만, 등 가렵다 해서 야 좀 긁어라 해서 여기 하다 긁으면은 온등 피날 때까지 빡빡 긁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움 때 긁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긁는 것 자체 행위가 사실은 그거를 해결해주는 근본이 아니라 추가적인 손상과 상처를 줌으로써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가려워도 웬만하면 긁지 않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려움증이 있을 때 첫 번째 제일 흔한 원인은 겨울이나 이럴 때 피부 건조증이죠. 어르신들은 겨울 아닐 때도 건조증 때문에 가려움과 많아서 보습제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만성 두드러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살다 보면서 두드러기가 한 번씩은 겪고 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10%는 인생에 며칠이든 몇 달이든 이런 두드러기를 앓고 지나가요. 그런데 두드러기라는 게 막 모기 물린 것처럼 막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평평하게 그냥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꾸 그냥 가렵고 이렇게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멀쩡한 피부인데 긁으면은 그때 빨갛게 되는 피부 묘기증, 이것도 두드러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동, 마사지 건 하거나 헬스장 가서 허리 드드드드 하는 거, 진동이 있을 때 두들겨 올라오는 진동 알레르기도 있고, 또 온도 변화, 그래서 땀 나거나 더울 때 땀에 의해서 생기는 두드러기, 더울 때 생기는 열 두드러기, 겨울에 바깥에 산책 나가면 팔다리 빨갛게 가렵고 탈냉 두드러기, 이 수많은 이런 두드러기가 또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가려움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내과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하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콩팥이 안 좋은 만성 신부전 때 우리가 이제 콩팥주로 배출해야 될 여러 이물질들이 내 몸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피부에도 그런 독소들이 쌓이면서 신경들을 자극을 줘서 가렵게 할 수 있겠고, 또 황달, 간, 담도가 막혀서 몸에 이제 담즙이 배설이 안 되고 내 몸으로 돌 때 담도에 있는 물질들이 역시 피부를 자극해서 간이 안 좋을 때 가려울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암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암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신경 물질들이 역시 피부의 신경을 자극해서 이런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신경성으로 가려운 분들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괜히 막 따끈따끈거려서 자꾸 긁고 이런 신경 정신적인 가려움증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려움증 예방에 도움되는 거는요, 당연히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두드러기인지 아까 건조증인지 다른 피부염이 있는 건지 뭐 다른 내과적인 문제인지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우선 주의해야 될 거는 우선 건조하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 환경이 너무 건조한 건 좋진 않아요. 또 반대로 가습기를 틀어놓고 너무 습하게 되면은 집안에 곰팡이도 자라고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비염, 천식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토피 비염에도 또 너무 증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를 한 50% 전후로 집안을 유지해 줄 수 있으면 최적인데, 사실 습도 집에 관리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 보습제 잘 발라라, 물 많이 마셔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은요, 기본적으로 몸의 모든 염증은 일시적으로 나빠져요. 가뜩이나 피부염, 건조증 있는 분들이 술을 또 많이 자주 마시게 되면은 그것 자체로 인해서 피부의 혈관도 확장되고 거기에 염증도 나빠져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피부에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아주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샤워하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온도 자체가 기름을 더 많이 녹여내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 악화가 되는 것도 있겠고, 뜨거운 온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신경을 더 자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더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뜨거운 온도 자체가 피부 노화의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더 젊게 유지하려면은요, 찬물에 샤워해야 돼요. 뜨거울수록 피부 노화는 더 나빠진다. 가능한 한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피부 노화나 얼굴도 마찬가지고 더 좋고, 우리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서 시원하다 이거 하는데, 그건 이제 가끔 하시면 되겠고, 데일리 매일매일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